당연히 그 예를 들어서 뭐 다른 전법들이 많아요. 근데 예를 들어 제가 하는 주역이나 매화역수나 이거에서 어떤 게 잘 맞을 것 같아요? 당연히 이게 더 잘 맞아요. 왜 그런 줄 알아요? 모든 그 전법이라든가 이런 명학이라든가 이걸 다 보세요. 다 주역과 명리가 아니면 논리가 형성이 안 돼요. 기문등갑이라든가 구성이라든가 다 결국 주역이나 명리 용어가 거기에 없으면 그건 다 의미 없어요. 결국 원류가 뭐냐면 주역하고 명리예요. 근데 지금 명리하시는 분들이 주역을 또 몰라요. 이 주역을 알면 사실은 이게 그 합체가 돼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보면 우리가 이제 이따 설명하겠지만 그 모든 거의 시작을 갖다 우리는 무국으로 보죠. 무국. 가능하면 이제 한글로 쓸게요. 편하게 저는. 그 다음에 이제 태극이고요. 그리고 사상이 나옵니다. 이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아시고 있는 거예요. 톡까지 치면 오행이죠. 그리고 나뉩니다. 하나는 상으로 나뉘고요. 하나는 문자로 나뉘어요. 이거를 설명하는 말이 이거는 우리가 주역 8개가 되고 이거는 천간이 됩니다. 천간. 이건 10개죠. 10천간. 이거는 8개가 되고. 그 텅 빈 공간에서 그 어느 자 이 이제 여러분 책을 보시게 되면 나중에 이제 책을 보시게 되면 여기에 그 무국부터 태극 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돼요, 사실은. 그리고 이제 읽으실 때 제가 쓰는 거의 특징은 뭐냐면 어떤 뭐 요점 정리라기보다는 인문학적 개념으로 썼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읽어보시면서 음미를 하셔야 돼요. 음미. 그러셔서 이 무국의 개념을 무국은 뭐다 이거 아니라 무국의 어떤 개념을 이렇게 인지를 하셔야 돼요. 그냥 이렇게 내 거로. 간단하게 설명하면 무국은 음과 양이 상호작용을 하지 않죠. 왜냐하면 음과 양이 서로 대립하지 않아요. 이거는 음과 양이 미분된 상태, 미분. 나뉘지 않은 상태. 그래서 상호작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는 고요하죠. 이 무의 특징은 뭐냐면 그 불교에서 말하는 공증묘유 있잖아요. 공증묘유. 텅 비었는데 묘하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양자물리학에서 이걸 에너지라고 표현해. 에너지. 그런데 서로 그 음과 양이 서로 똑같은 기운이 그러니까 서로 부딪히질 않아요. 그래서 이 무국은 그냥 고요한 거예요. 고요한 거.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음과 양의 기운이 약간의 오차가 생길 수 있어요. 삐끗해버린다고. 그러면 약간의 틈이라도 양이 길거나 음이 짧거나 또는 음이 길거나 양이 짧거나 대소장단 강약이라는 어떤 틈이 생겨. 그러면 에너지가 부족한 쪽으로 몰리게 되겠지, 그치? 그럼 거기서 작용이 일어나는 거야. 그게 뭐야? 뻥 터지는 거지. 거기서 뻥 터지는 겁니다. 뻥 터지는 순간이 뭐예요? 태극이에요, 태극. 이 태극은 이거잖아, 그죠? 음과 양이 분별되기 때문에 대소장단 강약이 달라. 그러면 부딪히면 거기서 상호작용이 생기고, 그죠? 그게 이제 뭐 주역에서 강유, 상추, 이생, 변화, 강과 유가 서로 부딪히면서 변화를 일으킨다, 뭐 이런 거야. 이게 바로 양자 물리학적으로 보게 되면 빅뱅입니다. 빅뱅이라고 그러죠. 빅뱅. 하나의 점에서 여기를 갖다 하나의 점이라고 본다면 이 점도 현미경을 들여다보면 무한한 공간이에요. 우리는 양자 물리학에서 어떤 점이 응축된 점이 파란다 그러잖아. 근데 우리는 요만한 점으로 생각해, 그냥 인식적으로. 그러나 그 점조차도 들어가 보면 무한한 공간이에요. 텅 빈 공간. 그러나 작용이 없는 공간이지. 그게 무국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에너지가 어떤 틈이 생겨서 모순이 생기는 순간 빅뱅이 시작되고, 그게 바로 그 양자 물리학에서 말하는 천지 창조가 되는 거죠. 그죠? 우리 역학에서 말하는 태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태극의 그림은 굉장히 어떤 오묘한 이치를 가지고 있어요. 그냥 뭐 길거리에서 데모하게서 들고 다니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니까. 이 S라인은 음양의 상호작용을 의미해요. 음양의 상호작용. 같은 곳이 없어요.
음과 양의 길이가 같은 곳이 없어요. 다 달라요. 여기서 점점점점 찍어와도 다 달라요. 양이 길거나 음이 짧거나 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우주 공간에서 음양의 상호작용이 일어나는데 그 상호 합일되는 지점 있잖아. 합치되는 지점, 중화를 이루는 지점, 그걸 와가지고 다 정리를 하니까 이 S라인이 나오는 거예요. 이 S라인은 바로 중화의 영역이에요. 중화의 영역. 만물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만물이. 근데 딱 한 지점에서 같죠. 딱 한 지점에서 양의 길이가 같아요. 어디예요? 정중앙. 정중앙. 그죠? 여러분들 보실 때 이걸 같이 여기 보시면 이거를 보시면서 이제 이걸 보시면서 그러시면 돼요. 이걸 보시면 제가 드린 다른 것도 있는데 그걸 보면 천재의 시작이라고 하는 거 그걸 보면서 그 가운데 제가 하얗게 점으로 해놓은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이 부분이 뭐냐면 이 무극이라고 무극의 지점이에요. 음양의 상호작용이 없어요. 왜? 길이가 정중앙이다 보니까 길이가 똑같아요. 대소장단 강약이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작용이 없어. 그러니까 고요해. 태풍의 눈이라고. 태풍의 눈은 고요하잖아. 그지? 근데 거기서 태풍의 눈에서 0.0001만 벗어나도 태풍의 뼈리에 휘말려요. 태풍의 뼈리가 뭐야? 태극이라고. 태극. 이 태극의 작용. 음양의 작용. 그죠?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돼요. 태극은. 그래서 태극, 이 무극이 0이라면 태극은 1이 되는 거고요. 태극 1이 되는 거고. 이게 무극은 무형이라면 이거는 유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극은 절대 없음이 아니에요. 절대 없음이 아니라고. 없지만 묘하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공즉 묘유라고 말하잖아. 참된 공은 묘유 있다. 이게 양자역학에서도 얘기를 합니다. 공간이 텅 비어 있어요. 그런데 그 공간에서 만물이 튀어나오잖아. 그죠? 그래서 대사전에 뭐라고 나와요? 무극이 태극이라고 그래요. 무극이 곧 태극이다. 무극이 태극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같은 거거든요. 같은 거. 고요하면 무극이고 작용하면 태극이고 이런 개념이 돼요. 그래서 뭐 공즉시색, 공인데 색이고, 그죠? 이건 색이잖아. 이건 공이고, 공즉시색, 색즉시공. 그 개념이 되는 거죠. 이런 개념이 이제 자, 이제 여기서 태극에서 보게 되면 그 사상이 나오죠. 사상. 그 태극 주변에 이제 그 2개로 짝을 이루어진 게 사상이에요. 그 사상이 나오는 원리는 음양은 자 우리가 양자역학 세계에 그 보이지 않는 세계로 깊이 들어가면 사실 음양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없어요? 느낄 수 없고 볼 수도 없잖아, 그지? 근데 우리는 인문학을 하라고 하니까 그걸 시각화 시켜야 돼. 그래야 우리가 공부를 할 수 있지. 그래서 이게 양이잖아. 이게 음이고 이걸 이렇게 음을 이렇게 기호화 시켰어요. 이게 시각화 시킨 거예요. 그 우리 주역 8개를 보게 되면 다 긴 작대기와 끊어진 작대기로 이루어졌잖아. 그죠? 이게 하나는 양이고 이건 음이에요. 이거를 시각화 시켜서 이제 만물의 형상으로 끌어내는 거야. 만물의 형상으로. 그러면 이 양은 이렇게 돼 있잖아. 그죠? 자,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여기고 이렇게 되고 뭐 여기는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됐는데, 자, 이 양음으로 이렇게 이제 표시된다고 보시면 돼요. 양이라고 해서 완전한 양이 아니고요. 양 속에도 음양이 있어요. 음 속에도 음양이 있고. 그래서 이 양에서 양이 나오고 음이 나와요. 그리고 여기 음에서 음이잖아, 바탕이. 양이 나오고 음이 나와요. 이게 사상이에요. 그래서 이걸로 갖다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태양. 이걸 갖다 우리는 소음, 소양, 태음 그러죠. 이게 이제 동의고감에서 말하는 그 뭐예요? 사상의학이니 이제 그런 겁니다. 이게. 뭐 소양이니 뭐 소음이니 해가지고 사람의 어떤 신체적인 어떤 건강 상태라든가 이런 걸 판단하죠. 그죠? 그게 사상이고,
여기서 또 한 단계 나가면 한 단계 이제 바탕이 이렇게 되겠죠. 바탕이 이렇게 되는데 양이 나오고 음이 나오겠지, 그죠? 그럼 여기는 바탕이 이제 이렇게 된 거잖아요. 여기 한 거고 여기는 여기도 그렇죠? 똑같이 자 바탕이 이제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는 양, 하나는 이런 식으로 양음 이런 식으로 여기도 바탕이 이제 이렇게 됐는데 하나는 양, 또 하나는 이렇게 해서 양은 양으로 나오게 되면 여기에 보게 되면 건태리진 손강 간곤이 개가 나와요. 그걸 그려서 한번 보세요. 보시면 그래서 건태리진 손강 간곤 8개가 나오는데 이 8개가 뭐냐면 개념을 정리해야지. 그냥 8개가 아니고 무국에서 나와서 태극이 시작되고 태극에서 사상이 나오고 사상을 통해서 8개가 나온 거 이 우주 만물을 갖다가 8개의 형상으로 범주화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주를 어떻게 이해해? 이 8개의 괴상 가지고 이해하는 거야. 너무 그러니까 물상으로 보게 되면 너무나 무수한 거잖아. 그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 그러니까 이 우주를 이해하는 거는 이렇게 괴상으로 해가지고 정리를 해서 개념화시켜서 범주화시키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거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우리는 만물의 작용을 이해할 수 있어요. 대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괴를 보니까 다 하나는 끊어진 거 하나는 긴 거 이 두 개로 이루어져 있잖아. 그치? 왜? 근본적으로 태극은 뭐였어요? 이거하고 이거였잖아. 그치? 만물의 씨앗이 그 씨앗이 나와서 펼쳐진 만물조차도 결국 뭐야? 음과 양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8개는 결국 뭐야? 음이 아니잖아. 음양. 그래서 음양이 만물의 씨앗 그 끝에 들어가 봐도 결국 음양이고 겉으로 펼쳐 나온 것도 결국 음양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눈으로 이 우주 만물을 보게 되면 우리가 보게 되면 무수하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되면 음양에 지나지 않아요. 음양에 지나지 않는다. 다 그냥 음양으로 연결된 하나 그러니까 생태학적 동일체라는 말을 써요. 생태학적 동일체. 그러니까 그 유형으로 분별되어 있을 때는 하나하나지만 그 파장, 그러니까 입자이자 파동이라는 얘기 나오지 양자물리학에서 그 근원의 세계로 들어가서 보이지 않는 세계로 들어가게 되면 그 근국에서는 입자이자 파동의 세계가 나와요. 입자일 때는 유형으로 나뉘어진 거지만 파장일 때는 서로가 하나에 지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이 우주는 그냥 하나의 하나.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면 무수하지만. 그래서 0과 1이죠. 0과 1. 그래서 컴퓨터도 0과 1로 나오는 거고요. 이 0과 1이 합쳐지면 10이 돼요. 이 10. 10은 결국 뭡니까? 우주 만물이 쪼개져서 극한으로 쪼개졌을 걸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극한으로 쪼개지면 결국 뭐가 돼? 극한으로 쪼개지면 입자이다가 그 입자조차 쪼개지면 파동이 돼버리지. 그러니까 입자이자 파동이에요. 파동의 세계, 완성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8개를 정의를 하잖아요. 8개를 결국 8개는 우주 만물을 갖다가 복잡하니까 8개의 상으로 정리한 거다. 개념화 시킨 거다. 이게 잘 안 지워지네. 저게 날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주역사절 강해의 그 앞부분에 보면 이제 태극이라든가 무이라든가 그 개념을 정리를 해놨어요. 그거를 한번 읽어보시면 제가 말하는 거를 더 상세하게 나왔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강의 자체는 그냥 이렇게 그 전에 특강할 때는 그 인문학 특강이라는 개념으로의 강연식으로 갔는데 이제 요점식으로 갈게요. 요점식. 굳이 착하게 설명하지 않아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알아들으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갈 겁니다. 그래서 그 주역 개사절에 보게 되면 역여천지준이라는 말이 나와요. 역여천지준. 그 역여천지준
아마 제 책에도 써놨어요. 여기 보면 역여 천지준 이렇게 나오죠. 역여 천지. 역여 천지는 뭐냐면 역과 천지는 똑같다. 역과 천지는 이 주는 근거 기준이잖아요, 그죠? 역은 천지를 근거로 해서 만든 거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역과 천지는 똑같다. 이 얘기는 뭐냐면 공자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역을 보면 물상도 보여야 돼요. 물상을 보면 역이 보여야 되고, 왜? 똑같은 거니까. 물상은 무수하지만 역은 단순하거든. 그래서 공자님이 이제 이 말씀을 하셨고, 저는 요걸 근거로 해서 논문을 쓴 거예요. 양자물력을 끌어들였어요. 왜? 양자물력 세계를 역으로 끌고 들어왔을 때 역에도 적용이 돼야 되잖아. 그래서 같은 건데, 만약에 역에 적용이 수리적으로 이런 게 적용이 안 되면 이 공자님은 거짓말이야. 그래서 저는 이제 이 괴를 다 설명할 거지만 수리적으로도 다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렵지 않거든요. 쉬워요. 역 되게 쉽습니다. 그것만 이해하시면 역을 가지고 노실 수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괴상을 보게 되면 과학적이어야 되고 수리적이어야 되고 논리적이어야 되고 그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역 64개 그 중천 건계 뭐 원형 이정 이런 것부터 들어가기 시작하면 하루 만에 포기하죠. 그거 포기합니다. 네. 이제 그런 식으로 주역을 공부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물상이라고 하는 거는 무수하지만 우리는 이걸 갖다가 주역 8개로 범주화했고 그 다음에 천간 10개로 범주화했다. 이거는 뭐냐면 오행에서 문자로 이 세상을 정의한 거예요. 문자로. 이게 가불병조 무기병신 그 자체가 주역 8개처럼 이 세상을 문자로 범주화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불병조도 결국은 뭐야? 음양이야, 음양. 그것도 이제 설명할 거예요. 천간도 결국은 음양이다. 그거는 좀 이따가 설명하고, 제가 드린 거에서 보시면, 여기서 이거는 이제 매화역수에 나오는 거예요. 매화역수. 무국에 대해서 좀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태극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태극, 그림. 그리고 이제, 요거 하기 전에 제가, 책에 보면 저는 이제 천부경을 좀 이렇게 책에 많이 도입을 했어요. 천부경 읽어보신 분 계세요? 천부경. 몰라요? 아예? 들어보신 적도 없어요? 그냥 들어보기만 했었어요. 그래요? 천부경은 반드시 공부를 하세요. 저는 천부경을 보다가 주역을 만났고 명리를 만났어요. 천부경을 보다 보니까 이게 주역의 시작점이 천부경이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강의 연습 삼아서 이렇게 유튜브에 좀 올려요. 사람들이 잘 보지 않는데, 제가 그 주역사주 인문학이라고 제가 이름을 써놨거든요. 그래서 주역사주라는 검색만 해도 제 유튜브가 뜰 텐데, 요즘 제가 이 천부경에 대해서 6개, 한 10분씩 해가지고 6개로 나눠서 강의를 하는 게 있어요. 천부경. 그거는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그냥 또 앞부분만 제가 천부경 보면 범에 대해서 설명할게요. 천부경이 일시무실이죠. 처음에 일시무실. 그 다음에 석상극이죠. 석상극 무진본. 그래서 이렇게 쓸 거예요, 대충. 여러분 천부경은 고조선 시대부터 내려오는 우리나라의 어떤 정신 사상이 들어간 경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진이 여부를 논쟁을 하고 그러는데, 이게 옳으면 굳이 진이 따질 거 없어요. 옳으면 옳은 거죠, 그죠? 여러분 일시가 뭐예요? 일시가 하나에서 시작하다, 하나에서 비롯되다.
지금 아까 설명했죠? 그 하나가 뭐예요? 태극을 말하잖아. 그죠? 우주 만물은 하나의 점에서 시작된 거지. 그 태극에서 시작된 거예요. 양자물리학적으로 보면 빅뱅의 점. 우리 역학으로 보게 되면 태극. 그게 일시라. 우리가 그 일을 갖다가 일이 얼마나 우리 만물의 궁극적인 점이잖아. 그죠? 그냥 하나 이렇게 부를 수 없죠. 어떻게 불러야 돼요? 우리가 해도 햇님이라고 불리고 달도 달님이라고 부르고 그죠? 이름에도 님자를 붙이는 세상인데 여기다 갖다 님자를 붙이면 어떻게 돼요? 이거 뭐라고 읽어요? 이건 한문이고 하나라고 읽죠. 하나. 그죠? 하나님이야 하나님.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 한국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이 궁극적인 시작이라고. 우리가 조상을 끝까지 따라 올라가게 되면 만나는 거기. 우주 만물이 시작으로 응축대 들어가면 응축되는 하나의 지점. 그게 바로 이 하나예요. 그 하나에서 시작하다. 엄청난 말이죠. 그래서 아마 이 책에도 여기 보면 일시라고 썼을 때 일시, 하나에서 비롯하다. 이렇게 제가 썼을 겁니다. 그래서 이 일시라는 이 말 한마디만 가지고도 책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자, 하나에서 시작하다, 태극에서 시작하다, 무시일. 해석은 한문식으로 해석해도 우리말식으로 해석해도 됩니다. 이거 뭡니까? 시작이 없는 하나다라는 말도 되고, 시작이 없는 하나. 하나에서 시작한 것 같지만 시작이 없대요. 시작점이. 무국이라는 얘기지, 무국. 그죠? 또 이렇게 해석해요. 무에서 시작하는 하나다. 무에서 시작하는 하나. 이 무가 뭡니까? 무국이고요. 하나가 뭐예요? 태극이 되는 거죠. 그죠? 무국은 만물이 펼쳐져 나오는 본바탕이죠, 본바탕. 그죠? 거기서 태극이 시작되는 본바탕이에요. 텅 비어서 아무것도 없고 아무 작용도 없어서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지만 어느 순간 그 기운이 삐끗하는 순간 태극이라는 만물이 터져 나오는 그 일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에서 시작되는데 그 하나의 시점이 없어. 보니까 무에서 시작하는 하나야. 무국. 제로 베이스에 시작하는 하나. 이렇게 간단하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제가 유튜브 강의 이거 가지고 10분, 20분 떠들어요. 아마 어디야 이 책. 여기 이 책에 보면 이 앞부분은 천부경 해설을 해놨을 겁니다. 지금 해설. 자, 그 다음에 석삼극이라고 해요. 석삼극. 이 석은 쪼갤 석자죠. 이렇게 쪼개는 거. 그죠? 그래서 자, 이를 갖다가 석 쪽에 보니까 뭐가 들어가 있어요? 삼극. 삼이 들어가 있더라. 삼이 뭡니까? 우리 역학에서 말하는 삼이 뭐예요? 천지인. 천지인이죠, 천지인. 천지인이에요, 천지인. 천지인은 만물이잖아, 그죠? 네. 그 하나 속에 천지인 만물이 들어가 있더라, 이 얘기죠. 천지인 만물이. 그리고 무진본, 그죠? 이 본은 결국 뭡니까? 태극을 말하는 거죠, 시작점 태극. 그 본은 다함이 없다.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냥 한문 해석이고 단순하게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공부하시다 보면 이 강의하는 분마다 해석이 다 달라요. 굉장히 다양해요. 왜냐하면 81자밖에 안 돼요. 81자. 그 81자 속에 창조의 원리, 지구 순환의 원리, 인간 존재의 원리가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나오는 게 아마 이걸 겁니다. 1011, 지, 12, 인, 1, 3. 그 다음에 1적 19, 하여튼 뭐 1적 19, 1적 19. 자, 요거는 중요한 게 아니고 1011. 우리가 이게 태극이잖아요. 태극. 이게 천지인이잖아. 태극에서 천지인이 나왔으면 태극의 형상이 1이라면 천지인도 각각 다 1이 돼야 돼요. 그죠? 그래서 천도 1이요, 지도 1이요, 인도 1이요, 이 개념이 돼요. 3극, 3태극. 그래서 다 1을 품고 있는 거지. 다 태극을 품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천지인은 결국 우리를 말하는 거거든. 우리는 인이잖아, 그지? 우리 인 속에도 뭐가 있어요? 태극을 품고 있는 거예요. 각각의 다 태극에서 시작된 거기 때문에.
음양에서 시작된 거기 때문에 우리도 다 음양이야. 그래서 이런 개념이 나오고 거길 갖다가 이제 그 순서를 붙였다라고 보면 돼. 순서. 그래서 천은 1이 되고 지는 2가 되고 이는 3이 되고 요 해석은 또 다양합니다. 그래서 제 책을 보다 보면 이제 이런 표현들이 천일, 지일, 인일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리고 뭐 일적 십거라는 건 이제 하나가 쌓이고 쌓여서 십거, 클거자예요. 10. 그래서 그 10, 아까 10이 뭡니까? 10이 그 우주가 팽창해서 극한대라고 말했잖아요. 그죠? 그 무극이자 태극의 세계. 그래서 이 태극이 쌓이고 쌓여서 우리는 또 10이라는 그 완성의 세계를 이루고 있고, 무계 화삼이 있는데 무계 화삼도 결국 뭡니까? 그 화삼이라는 게 이렇게 돼요. 무계, 괴는 걔가 어떻게 써? 여기다가 이렇게 쓸 겁니다. 이거. 그 무계, 이 무는 그냥 태극으로 무국으로 보십시다. 무국으로 보고요. 이 괴는 이거 안 쓰고 이거 씁니다. 이렇게 상자 속에 그 귀할 기자가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자는 뭡니까? 태극 속에 있는 천지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천지인의 씨앗이라고 보면 돼요. 상자 안에. 그게 삼으로 만물로 펼쳐져 나간다라는 뜻으로 보면 돼요. 삼은 천지인잖아요. 이 씨앗이 무에서 시작한 이 씨앗이 만물로 화한다. 그렇게 보면 돼요. 여기서 1, 2, 3을 합치면 6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6.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데, 천, 2, 3, 지, 2, 3, 인, 2, 3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지금 그린 게 안 나오나요? 여기는? 없나요? 천도일이요, 지도일이요, 인도일이요 각각 태극을 가지고 있는데, 이 태극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어? 각각 음양의 성질 있잖아, 그치? 천도 음양이요, 지도 음양이요, 이도 음양이에요. 그래서 이때 이는 음양으로 보면 됩니다. 작용성. 그 태극의 작용성. 천1의 작용성이 천2고요. 지1의 작용성이 지2이고 인1의 작용성이 인2예요. 그래서 결국 2, 3이잖아. 2, 3. 어디서 본 적 없어요? 노자 도덕경에 도생일, 일생이, 이생삼, 삼생만물. 그죠? 나올 겁니다. 이게 이생삼이에요. 이생삼. 노자 도덕경에 나오는 겁니다. 도생일, 도가 일을 낳고, 일생일, 일이 이를 낳고, 일이 뭡니까? 태극. 이가 뭐예요? 음양. 그죠? 일생일. 일이 이를 낳고, 그죠? 일생이, 그 다음에 이생삼. 이가 만물을 낳는다. 천진이라는 만물을 낳는다. 이 음양이. 그래서 노자 도덕경에는 아예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생삼. 이게 바로, 근데 이걸 갖다가 천진으로 나누면 천 2, 3이 되고, 지도 2, 3이 되고, 인도 2, 3이 되는 거야. 이거는 전체적으로 본 거고. 그죠? 그래서 이를 갖다가 요 뒤에 나오면 뭐가 나오니까 대삼합육이라는 게 나와요. 대삼합육. 이 대삼은 천지인이다. 그치? 천지인의 음양을 더하면 6이 돼요. 그 다음에 천일일, 지일리, 인일삼에서 1, 2, 3을 더해도 6이 되고요. 이 6이 어떤 의미예요? 주역이 6효. 6효로 보시면 돼요. 6효. 이 6효가 생, 7, 8, 9 이렇게 됩니다. 생, 7, 8, 9 이렇게. 그래서 이 6이 그 천부경의 81글자 중에 41번째예요. 41번째. 정중앙이라고. 정중앙. 그래서 이 7, 8, 9는 이제 이 지구의 어떤 그 도수 그런 걸 의미해요. 지구의 도수. 천일일, 지일리, 인일삼 같은 경우는 추상적 개념이지만 이건 이제 구체적 개념이에요.
이걸 다 하면 24절기도 되고, 또 이 6과 1001을 더하면 7이 되고, G1과 그 6을 더하면 8이 되고, 그죠? 1, 3과 6을 더하면 9가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추상적인 천지인이 6을 만나면서 구체적 물상으로 펼쳐지는 거야. 그게 주역 8개가 되는 거고, 천간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되지. 그래서 우리가 역학을 공부할 때는 연결이 돼 있어요. 옛날 이제 공부하신 분들이 봤을 때는 다 연결이 돼 있는데 우리는 그 책 하나만 보거든. 그래서 여러분이 주역을 공부하실 때나 사주 공부하실 때 천부경은 한 번쯤은 읽어보시고 누군가가 강의한 거 한번 들어보시는데 제 강의 듣는 게 낫습니다. 너무 이렇게 학식이 높고 너무 많이 하는 사람 강의 들어보면 전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제 정도 선에서 강의하는 게 딱 듣기 좋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양자물리학 얘기를 좀 많이 해서 오히려 더 듣기가 좋을 겁니다. 그래서 그 천부경 가지고도 뭐 한 달을 강의를 하는데 지금은 이제 그 주역 사주라는 걸 갖다 끌어내기 위해서 이거를 설명한 거고요. 이 천일일지라는 얘기가 책에 많이 자주 나와서 그 부분을 설명한 겁니다. 이거 괴 형성 원리 한번 보세요. 괴 형성 원리. 그리고 괴 형성 원리. 넘겨보죠. 괴 형성은 나오죠. 여기 보게 되면 천지인을 뜻하는 3급은 3요로 표상되어 소성계가 되고, 소성계가 말하는 것은 이렇게 괴 3개를 말하는 겁니다. 만물의 극성을 표현한다. 천일, 지일, 인일. 그죠? 3태극입니다. 3태극. 3태극이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여기가 천이고 여기가 지예요. 여기가 인이고요. 천지가 이렇게 따로 떨어져 있으면 작용이 없어요. 작용이. 서로 부딪혀서 해야 인이라고 하는 이 중하의 지점이 나오는 거야. 여기가 양이고 여기가 음이잖아. 여기가 중이에요. 그래서 인중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천부경에 보면 중간에 가보면 인중천지일이라는 말이 나와요. 인중천지일. 인중천지일. 이게 이제 그 천부경의 핵심 포인트예요. 해석은 다양하게 해요. 뭐 이는 천지 중에 하나다, 으뜸이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분도 있는데 이건 초보적인 거고, 이는 사실 이는 곧 중이다 이거야. 이는 중이니까 이는 중이에요. 인중은 천지가 하나 된 자리예요. 천지가 하나 된 자리라고. 그렇죠? 여기가 바로 태극의 S라인이고 중화의 영역이고 만물이 터져 나오는 자리예요. 여기가. 이게 이제 효로 따지면 이제 뭐 3유가 되는 거고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인중천지일. 여기에 보면 이제 악명 이렇게 악명. 악명은 오르락 빛나는 앙자에다가 명 밝은 명에서 빛의 오르락. 빛의 오르락. 성통광명하라. 성통광명 아시죠? 제세이와 홍익인간 할 때 그 성통광명. 성통광명이 뭐냐면 성은 인간으로 봤을 때 가장 인간의 그 바닥점을 말하는 거예요. 내 속에. 그거에 통하라고와 광명. 내 마음이 그 광명과 통하며 깨달으면, 빛을 깨달으면 그게 이제 악명이에요. 빛에 오르라. 그러면 내 안에서 천지가 하나 되리라. 또는 그쵸? 내 안에서 천지가 하나 되리라. 자각의 세계가 열리는 거고, 제세이화. 제세이화는 뭐예요? 제세이화죠. 이화죠. 제세이화는 이 세상에 내가 육신을 입고 머물러 있잖아. 제세. 그죠? 이는 뭐예요? 바로 이거예요. 이거. 천지가 부딪혀서 상호작용하면서 만들어낸 이치, 만물의 이치, 우주의 이치, 즉 대리예요. 대리. 이거를 갖다가 내가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와서 펼쳐라라는 얘기예요. 펼쳐라. 이게 지금 뭐 예수가 말하는 거예요. 예수.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와가지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펼친다, 이런 거와 같은 뜻이에요.
그게 이제 그러면 홍익 인간이 되는 거지.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는. 그래서 성통명명 제세기가 홍익 인간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기. 빛에 오르라. 내 안에서 천지가 하나 되리라. 그죠? 그래서 그런 개념이고, 보시면 이제 그다음 두 번째 천진의 음양이 합육하니, 천진의 음양이 합육하니 육효로 표상되어 대성계가 되고, 대성계는 뭡니까? 6개의 효로 이루어진 걸 말하죠. 이렇게 효가 상하 8개, 8개, 8개잖아. 그리고 그 8개가 8, 8이 64하게 되면 64개가 나와. 그게 이제 주역이야. 그러니까 64개도 결국은 8개를 알면 돼. 8개. 그래서 그림에 이제 천진 3태극을 그려놨죠. 천진 3태극. 그래서 이것이 시각화시키면 바로 이 세계 효가 되는 거고, 세계 효가 되는 거고, 이 각각의 천일, 인일, 지일이잖아. 그지? 위가 천이고, 맨 밑에가 지고, 중간이 인이야. 왜? 이거잖아, 이거. 중간에 인. 그래서 천지의 상호 교합을 해서 인이라는 만물을 태어난 거기 때문에 중간이 인이야. 천인지. 그래서 인일, 천일, 인일, 지일로 표현한 거야. 왜? 태극에서 발현된 거니까. 근데 천일, 지일, 인일도 결국 음양의 작용성이 있으니까 그 보면 천이, 인이, 지일로 표현했죠. 그죠? 그래서 효를 2개씩 해가지고 6개, 6효를 만들어 놓은 거죠. 이게 주역의 발생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주역의 6효의 발생 과정. 그래서 그 태극의 속성은 원체적 측면에서 보면 천일질 인일, 천진 3극은 3요로 표상되어 8개를 이루고 8개의 괴를 이루고, 작용적 측면에서 보면, 음양의 측면에서 보면요, 음양의 작용은 천이지인이, 그죠? 그걸로 6효가 되어 64개를 이룬다. 대성계. 이렇게 정의를 내린 겁니다. 자, 한번 더 읽어볼게요. 태극이 음양작용을 한다는 것은, 태극이 음양작용을 한다는 것은 그 속성은 천지인도 각각 음양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천이, 인이, 지, 그죠? 태극의 속성은 천지인 3극이며 작용적 측면에서는 천진의 음양성, 즉 천이, 인이, 지가 된다. 천지인의 음양이 작용함으로써 만물이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니 본디 천진의 작용성이 바로 음양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우리가 음양, 천간이 됐든 사주가 됐든 주역이 됐든 결국은 음양이다. 음양을 이해하면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 다음 장 보세요. 이건 뭐 양자물리학 얘기인데 한번 열어보셔도 되는데, 우리가 끝없이 만물의 세계를 파고 들어가게 되면 뭐가 나와요? 더 이상 분리되지 않는 세상, 뭐가 나오죠? 원자가 나오죠, 원자. 이 원자를 더 파고 들어가게 되면 결국 입자이자 파동의 세계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원자는 입자야, 사실은. 근데 그 입자를 들어가 보게 되면 뭐로 이루어져 있어요? 만물의 이게 우리 만물을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야. 그게 뭐로 이루어졌어요? 원자핵과 전자로 이루어졌는데, 이 원자핵을 들여다보면 양성자와 중성자가 있어요. 양성자, 중성자. 양음이라고, 양이 있고 음이 있어요. 중이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전자가 있잖아. 전자는 뭐예요? 마이너스예요. 그리고 양자물리학에서 보게 되면 이 전자는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그러니까 우리가 원자핵을 보게 되면 양성자, 양이 있고요. 중성자, 중이 있고 전자, 음이 있어요. 양중음 3개로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천인지로 이루어진 거야. 역학적으로 보게 되면 천인지가 되는 거지, 그치? 물리학적으로 보게 되면 양중음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만물의 근원 자체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주역의 궤로 시각화시키면 3개의 효가 나오는 거야, 이렇게. 3개의 효가. 이 3개의 효가 결국 뭐야? 만물의 씨앗이에요. 그러니까 저 씨앗을 이해하는 거야. 이 씨앗의 작용을 통해서 우리는 이 물상을 이해하는 거야, 물상을. 그러니까 그냥 주역을 갖다 궤에 그려가지고 그냥 무조건 외워봐야 소용이 없어요. 그 근원적인 것부터 이해를 하고 인문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이해를 해야 주역의 궤가 이해가 돼요. 어렵지 않죠? 네. 재밌죠? 네. 네. 그래서
거기도 보면 소성계가 있고, 소성계에는 제가 뭐라 천일지인일로 써놓고 본체 이렇게 놨죠. 그림에 보면. 그 다음에 대성계는 천이지인이, 이를 합치면 6이 되니까, 그죠? 그건 작용이라고 해놨어요. 그러니까 8개 계가 본체가 되는 거고 64개가 작용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작용하는 걸 통해서 64개를 공부하고 효사를 공부하는 거예요. 이제 주역의 개념, 주역의 근본적인 개념을 우리 한 거고요. 그 다음 장을 한번 보셔요. 그 다음 장도 이제 뭐 같은 내용을 정리해 놓은 겁니다. 그림에 보시게 되면 소성계 8개, 3개 그려놨고, 천일지인일 해놨고, 천지인의 음양성에서 천이지인이 해놓고 괴를 6개 그려놨죠. 6개 그려놨는데 위에 2개가 천, 그 다음에 가운데가 인, 그 다음에 지 이렇게 해놨잖아, 그죠? 인이 중간에 있어요. 인이. 그 인을 잘 보시면 천은 양요 2개가 돼 있어요, 그죠? 지는 음요 2개가 돼 있고, 인은 양요 하나, 음요 하나. 왜? 천지가 낳은 씨앗이니까 만물 인이니까 우리는 하늘의 성정과 땅의 성정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영은 하늘로 가고 육은 땅으로 가고, 이런 개념까지도 우리가 여기서 끌어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천지가 작용하려면, 이 천지가 작용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인이 있어야 돼, 인이. 인이 없으면 천지는 공허한 작용이 공허해 만물이 나오지 않아. 그래서 이 천지가 서로 이렇게 서로 만나야 인이라는 중화의 영역이 생기면서 만물이 나오는 거야. 제가 다른 그 전학에 대해서 말하긴 뭐하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주명리가 어려워요, 그죠? 천간도 해야 되고 지지도 해야 되고 지장간도 해야 돼. 근데 지장간을 빼버렸어. 지장간 어려워요, 빼. 그렇게 되면 뭐가 돼버려요? 이렇게 돼버려요. 공무한 작용이 돼요. 만물이 나오지 않는 거 말로 통변은 되지만 사실은 안 되는 거예요. 인이 있어야 돼요. 지장간이 인이에요. 지장간, 천지인. 그래서 그 인은 잠재태 가능태예요. 우리는 잠재태 가능태를 해석하면서 이 세상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잠재태 가능태인 지장간이 없으면 천지가 아무리 서로 뭐 치고받고 오행생들 따져도 공허하다, 그런 개념을 이해되고요. 지장간은 거기에 보면 뭐가 있어요. 삼합의 원리도 거기서 나오죠. 생왕묘가 삼합이잖아, 그죠? 생왕묘. 네. 근데 지장간을 없애버리면 삼합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삼합이 어떤 원리로 나와요? 지장간이 없는데. 그러니까 지장간 없이 천지 삼합을 논한다는 자체가 논리적으로 모순이죠. 그래서 이렇게 돼요. 천지인이 서로 만나야 되고. 그래서 저는 제 논문에서 이거를 갖다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환존이라고 표현해서 환존. 환은 고리환자입니다. 고리환. 서로 고리를 이루었을 때 존재하는 거. 천과 지는 서로 왼수처럼 부딪히고, 음과 양은 서로 부딪히며 강유상추 서로 부딪히지만, 내가 없으면 너도 없고 네가 없으면 나도 없어요. 상호 의존 관계, 상호 의존. 양이 없으면요, 음이 없어요. 우리가 플러스 마이너스 전기가 있잖아.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전기가 만나야 이 전선을 흐르면서 여기 있는 영상이 이쪽 영상으로 가는 거예요. 플러스 하나만 가지고 영상을 보낼 수가 없어. 작용이 없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서로 성질이 상반됐지만 서로 만나서 작용할 때 영상이 핸드폰에서 음성이 전리 가는 거고, 그죠? 만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명리는 굉장히 논리적이고 굉장히 과학적인 학문이에요. 그래서 모든 정학에 명리의 의미, 명리의 논리가 들어가는 거고 주역의 논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명리와 주역의 논리가 없으면 아마 만들어질 수 있는 점은 없을 거예요. 거의 없어요. 김원둔갑을 제가 좀 어제 이제 이렇게 쭉 봤는데 되게 복잡하잖아요, 김원둔갑. 그리고 다 주역일이에요. 명리.
하나만 해도 되겠습니다. 쉬죠. 네, 쉬다 하시죠. 질문하신다면